Part 1. 내장 지방은 단순히 뱃살이 늘어난다는 의미를 넘어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른 편이라도 내장 지방이 많으면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지방간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계 숫자보다는 내장 지방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복부 장기 주변에 쌓이는 지방으로 피하 지방과 달리 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허리둘레가 늘어나고 앉았을 때 배가 뭉툭하게 앞으로 튀어나온다면 이미 내장 지방이 상당히 쌓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장 지방이 위험한 이유는 호르몬과 염증 물질을 분비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내장 지방 세포에서 분비되는 아디포카인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또 염증 반응을 촉진해 혈관 건강을 해치고 동맥경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실제로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일수록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률이 높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육량은 줄어들고 활동량은 줄어드는 반면 식습관은 크게 바뀌지 않아 내장 지방이 빠르게 축적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장 지방을 줄일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은 식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면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지만 내장 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이려면 음식의 질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지방을 복부에 쌓이게 합니다. 흰빵, 라면, 과자, 탄산음료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줄이고 대신 통곡물, 현미, 귀리,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하루 3끼에 골고루 분배해서 섭취하는 것이 내장 지방 감축에 효과적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포만감을 높여 불필요한 간식을 줄여줍니다. 닭가슴살, 두부, 달걀, 생선, 저지방 요거트가 좋은 예입니다. 여기에 아보카도, 올리브유, 견과류처럼 좋은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면 인슐린 분비를 안정시키고 몸이 지방을 연료로 쓰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식사시간 관리도 중요합니다. 최근 주목받는 방법 중 하나가 간헐적 단식인데 대표적으로 16대8 방식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하고 나머지 8시간 안에서만 식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에 첫 끼를 먹고 오후 6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면 됩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슐린 수치가 안정되고 지방 분해가 촉진됩니다. 실제로 간헐적 단식을 8주 이상 실천한 사람들은 허리둘레가 평균 4cm 줄고 내장 지방이 15%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운동 역시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단순히 유산소 운동만 하거나 근력 운동만 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직접적으로 연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근력 운동은 기초 대사량을 높여 장기적으로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돕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나 가볍게 뛰기를 하고 주 2회 이상은 스쿼트, 푸시업, 플랭크 같은 근력 운동을 추가하면 내장 지방 감소 속도가 빨라집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밤늦게 먹는 야식은 내장 지방을 늘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술은 내장 지방의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지방 합성을 촉진하고 복부에 지방을 집중적으로 쌓이게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한두 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42세 남성 A씨는 허리둘레가 95cm로 복부 비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침을 과자와 커피로 대신하고 점심은 배달 음식, 저녁은 술자리로 마무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꿔 아침에는 귀리와 삶은 달걀을 먹고 점심에는 현미밥과 닭가슴살, 저녁은 가볍게 생선과 샐러드를 섭취했습니다. 또한 주 5회 빠르게 걷기를 40분씩 실천하고 술은 일주일에 한 번 맥주 한 캔으로 줄였습니다. 3개월 만에 그의 허리둘레는 7cm 줄었고 내장 지방 수치도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내장 지방을 줄이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먹는 음식의 질을 바꾸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간에 무리해서 바꾸려 하지 말고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 점심 후 10분 산책하기,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마시기 같은 작은 변화가 쌓여 결국 내장 지방을 줄이는 큰 힘이 됩니다. Part 2. 내장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운동이나 식단 하나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무조건 굶거나 혹은 운동만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식은 오히려 요요 현상을 불러오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단기간에 쌓이지 않은 만큼 줄이는 과정도 생활 전반에 균형 있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내장 지방 감소에 효과적인 구체적인 식습관 전략과 그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혈당 관리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지방이 복부에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사 순서만 바꿔도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식이섬유가 먼저 위를 채우고 소화를 늦춰 혈당 상승 속도를 완화해 줍니다. 실제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같은 식단을 먹더라도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당이 20% 낮게 유지되었고 내장지방 감소 속도도 더 빨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숨은 설탕을 피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 음식을 줄였다고 생각하지만 시중 가공식품에 숨어있는 설탕 섭취량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시리얼 한 컵에는 각설탕 5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고 과일 주스 한 잔에도 각설탕 8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음료와 간식이 내장지방 축적을 가속화합니다. 따라서 음료는 물이나 무가당 차로 바꾸고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 위주의 식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의 역할도 강조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지켜주는 영양소일 뿐 아니라 내장지방 감축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열발생 효과가 커서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1.2g에서 1.6g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이라면 하루에 약 90g에서 11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 양은 닭가슴살 200g, 두부 반모 달걀 2개 정도로 채울 수 있습니다. 지방은 무조건 줄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몸의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반대로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은 내장 지방을 늘립니다. 패스트푸드, 튀김류, 마가린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음식은 가능한 한 피하고 좋은 지방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단에서 또 하나 강조해야 할 부분은 식사 간격입니다. 불규칙하게 먹는 습관은 배고픔을 조절하기 어렵게 만들어 결국 과식을 부릅니다.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면 인슐린 분비 리듬이 안정되고 몸이 지방을 축적하려는 성향이 줄어듭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는 습관은 내장 지방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침을 걸으면 오전 동안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점심을 과식하게 되며 결국 저녁까지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가벼운 과일과 단백질, 통곡물로 아침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게끔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을 유밥 시에 먹고 다음날 오전 11시에 첫 끼를 먹으면 공복 시간이 16시간이 됩니다. 이 공복 동안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고 몸은 저장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공복 시간을 채우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식사 시간에 폭식을 하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식 후 첫 끼는 반드시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임상시험에서도 간헐적 단식을 실천한 사람들은 12주 후 평균 체중이 7% 줄고 내장 지방은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체중을 줄인 것이 아니라 내장 지방을 직접적으로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나 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전문가와 상담 후 실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합니다. 술은 단순히 열량만 높은 것이 아니라 체내 대사 과정에서 지방 연소를 억제합니다. 알코올을 처리하는 동안 가는 지방을 태우는 일을 멈추고 그 결과 지방이 그대로 복부에 쌓입니다. 특히 맥주는 복부 지방과 직결되는 음료입니다. 술자리를 피하기 어렵다면 안주 선택을 현명하게 해야 합니다. 기름진 튀김 대신 구운 생선이나 채소 위주의 안주를 고르면 내장 지방 축적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내장 지방을 줄이기 위한 식습관 전략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식사 순서, 둘째는 숨어있는 설탕 줄이기, 셋째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 충분히 섭취하기, 넷째는 규칙적인 식사와 간헐적 단식의 병행입니다. 이 원칙을 일상에 적용하면 단순히 뱃살을 줄이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대사 건강이 개선되고 에너지가 넘치는 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결국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과정인 것입니다. Part 3. 내장 지방을 줄이는 과정에서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몸의 에너지 사용 방식을 바꿔주며 장기적으로 내장 지방이 다시 쌓이지 않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한 가지 운동만 고집하거나 단기간에 강도 높은 운동으로 무리하는 것입니다. 내장 지방은 꾸준하고 균형 있는 운동 습관으로 줄여야 오래 유지됩니다. 내장 지방 감소에 효과적인 운동은 크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2가지입니다. 먼저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직접적으로 연소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빠르게 걷기, 가볍게 뛰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대표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심박수가 올라가면서 몸은 저장된 탄수화물을 먼저 사용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20분 이상 운동을 해야 지방 연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내장 지방을 줄이고 싶다면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즉 하루 30분씩 주 5회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렇다고 유산소 운동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력 운동이 반드시 함께 필요합니다. 근력 운동은 단기간에 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내장 지방 감소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 이유는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기초 대사량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도 소비되는 에너지량인데 근육이 많을수록 이 수치가 커집니다. 결국 근육이 늘어나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지방이 덜 쌓이고 오히려 지방이 더 잘 연소되는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주 3회 근력 운동을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같은 식단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력 운동을 병행한 그룹이 6개월 후 내장 지방을 평균 20% 더 많이 줄였습니다. 근력 운동은 헬스장에서 기구를 이용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스쿼트, 푸시업, 플랭크 같은 맨몸 운동만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효과적인 방법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흔히 HIT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HIT는 짧은 시간 동안 강한 운동과 휴식을 번갈아 반복하는 운동으로 지방 연소 효과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30초 동안 전력 질주를 하고 1분 동안 천천히 걷는 것을 10세트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20분 정도만 해도 일반 유산소 운동 1시간 이상의 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HIT는 운동 후에도 지방 연소가 계속되는 애프터번 효과를 만들어 내장 지방 감소에 탁월합니다. 다만 운동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은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할 때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기간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지속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 점심시간에 10분 산책하기, 출퇴근 시 한두 정거장 일찍 내려 걷기 같은 작은 실천이 내장 지방 감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을 특별한 시간에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일상 속에서 움직임을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트레칭과 유연성 운동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스트레칭은 직접적으로 지방을 태우지는 않지만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운동 후 회복을 돕습니다. 또 몸의 균형을 잡아주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허리와 복부 근육은 내장 지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플랭크, 브리지, 버드독 같은 운동은 별다른 도구 없이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35세 여성 B씨는 사무직으로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체중은 정상 범위였지만 건강검진에서 내장 지방 수치가 높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시작했고 주말에는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주 3회 스쿼트와 플랭크 같은 맨몸 근력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4개월 후 그녀의 허리둘레는 6cm 줄었고 내장 지방 지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내장 지방 감소에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HIT, 그리고 생활 속 작은 움직임까지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것도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춤을 좋아한다면 댄스, 음악을 좋아한다면 리듬에 맞춘 유산소 운동도 훌륭한 방법이 됩니다. 내장 지방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므로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조금씩 꾸준히 움직인다면 몇 달 후 분명히 달라진 몸과 건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Part 4. 내장 지방을 줄이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식단과 운동을 철저히 지켜도 잠을 제대로 자지 않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내장 지방이 쉽게 줄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회복과 재생 과정을 거치며 호르몬 균형을 맞춥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이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지방이 복부에 쌓이게 됩니다. 수면과 내장 지방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면이 부족할 때 증가하는 호르몬과 감소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먼저 렙틴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데 수면이 부족하면 렙틴 분비가 줄어들어 배가 덜 찬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그렐린이라는 식욕 촉진 호르몬은 수면 부족 시 증가해 배가 고프지 않아도 계속 먹고 싶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결국 과식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내장 지방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내장 지방 축적 위험이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입니다. 코르티솔은 우리 몸이 위기 상황에 대응하도록 돕는 호르몬이지만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복부의 지방을 집중적으로 쌓이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히 체중 증가 문제가 아니라
대사증후군, 당뇨,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심각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을 줄이고 싶다면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양질의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잠을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깊고 안정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몇 가지 습관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잠들기 전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카페인 섭취 줄이기 같은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숙면을 방해합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멀리하고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잠자리 환경도 중요합니다. 방은 최대한 어둡게 하고 시원하고 조용하게 유지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역시 내장 지방 감소의 핵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지방이 복부에 쌓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내장 지방이 쉽게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직장인이나 사업가처럼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식단을 조절해도 내장 지방이 잘 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규칙적인 호흡과 명상입니다. 단 5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면 교감신경의 긴장이 완화되고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집니다. 또 요가나 가벼운 스트레칭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을 가지는 것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산책 같은 활동은 뇌의 긴장을 풀어주고 긍정적인 감정을 회복하게 합니다. 사회적 관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 혹은 반려동물과의 교감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규칙적인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내장 지방 수치도 낮게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습관은 꾸준한 건강 체크입니다. 몸무게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허리둘레와 체성분 검사를 통해 실제로 내장 지방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은 허리둘레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이면 내장 지방이 과도하게 쌓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기적으로 기록을 남기면 자신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42세 남성 C씨는 회식과 야근으로 인해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운동도 하고 식사도 조절했지만 내장지방 수치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활을 조금 바꿨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자기 전에는 휴대폰을 멀리했습니다. 또 아침에 10분간 명상을 시작했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짧게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석 달 후 그의 내장지방 지수는 뚜렷하게 낮아졌고 허리둘레도 5cm 이상 줄었습니다. 결국 내장지방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뱃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식단,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까지 4가지 축이 균형을 이뤄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소홀히 하면 원하는 만큼 성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4가지를 동시에 조금씩 개선한다면 내장지방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건강 지표도 좋아지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장지방을 줄이는 목표는 단순히 날씬해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오랫동안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잠을 더 잘 자고 스트레스를 조금 더 잘 다스리며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쌓아가 보세요.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